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돼 화제입니다. 8일 뉴욕타임스는 레오 14세가 교황이 되기 전 오버트 프레보스트라는 본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X 계정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X 계정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게시물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는 JD 벤스 부통령을 비판하는 미국 가톨릭 매체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에 대해 기독교적 미국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미국 추기경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이 X 계정이 실제로 레오 14세가 운영한 것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에 연결됐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와 곧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미국인 출신 교황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네, 미국인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금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는 유력 후보군에도 오르지 않았던 다크호스입니다. 특히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이른바 미국인 교황의 탄생은 가톨릭의 오랜 금기를 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탓에 교황까지 맡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한 교황 레오 14세의 발자취가 이런 우려를 완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일찍부터 이런 활동을 눈여겨봐왔고 2023년엔 교황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부교성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But I am American and I think I do have some insights into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So the need to be able to advise, work with Pope Francis and to look at the challenges that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is facing. I hope. 교황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 서로 다른 세계에 다리를 놓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즉위명의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해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만남을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And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but very happy. It wa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이탈리아 등 각국 정상들도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가 큰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교황의 첫 일성 역시 평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새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새 교황은 첫 일성으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이 됐습니다. 즉위명은 레오 14세인데요. 앞서 바티칸 현지 시간 저녁 6시 5분 콘클라베가 열린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어 약 1시간 뒤인 7시 10분쯤 선임 부대 추기경이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고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고요. 이어 레오 14세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첫 일성으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탈리아로 평화가 우리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축복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신자와 여행객 수만 명이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워 새 교황의 탄생이 발표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네, 미국 출신의 교황은 처음이죠. 네, 교황 레오 14세는 1955년생으로 시카고 태생입니다.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페루에서 오랫동안 사목 활동을 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현재 언론에서 꼽았던 유력 후보 명단에는 없었기에 그의 선출이 다소 예상 밖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출신 첫 교황 선출에 미국의 큰 영광이라며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올리고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새 교황에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의 중재, 그리고 교황청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바티칸에서 진행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첫날 투표에서 새 교황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금 전 콘클라베가 진행된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위로 선출이 무산됐음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유축원 기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콘클라베 소집 첫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교황은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조금 전이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위로 검은 연기가 피오르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용지를 소각하는데 선출에 실패하면 검은 연기를, 반대로 새 교황이 탄생하면 흰 연기를 피어올리게 됩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자 결과를 기다리던 군중 사이에선 가벼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한 추기경 133명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반부터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첫 투표에선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89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콘클라베 소집 첫날인 오늘은 한 차례만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이제 콘클라베 첫날 일정은 마무리가 된 건데 내일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례를 보면 새로운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나 모레쯤 탄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그러니까 하루에 4차례씩 투표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사흘째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기경들에겐 이른바 성찰을 위한 휴식이 주어집니다. 하루 동안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다음날 투표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교황청 대변인은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교황이 선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들어 열린 콘클라베는 평균 사흘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5년과 2013년엔 모두 둘째 날에 흰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수락 여부와 새 교황 이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이어서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전 세계의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 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의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리게 될 텐데요.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데 2, 3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 있는 YTN 유럽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입니다. 네, 콘클라베를 앞둔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6일 밤 1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콘클라베 시작 전날입니다. 바티칸을 찾은 각국 시민들은 콘클라베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지붕의 굴뚝에서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모레쯤 다시 방문하겠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온 80살 미만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이 참석합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무기한 진행됩니다. 추기경 선거인단은 첫날 오후 4시 30분에 한 번 투표하고 이후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차례씩 하루 4차례 투표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는 하루에 2번 시스티나 성당 지붕의 굴뚝에 투표 용지를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아직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나오면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뜻입니다. 콘클라베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진행됩니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밖에 둬야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밀에 붙입니다.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교황청 대변인은 YTN에 2일에서 3일이면 새 교황 선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폴 베스코 알제리 추기경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틀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참석하는 추기경 대다수가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콘클라베를 앞두고 매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 5일 바티칸에서 열린 추기경 총회에서 추기경들은 차기 교황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이 세계 질서의 위기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를 인도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운 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세기 들어 열린 콘클라베는 평균 사흘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길었던 회의가 1922년 비오 11세 교황을 선출할 때로 당시에 닷새가 걸렸고요. 2005년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당시에는 모두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가 걸릴지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 후보군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콘클라베의 특징 중 하나가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개혁파, 그리고 전통주의 복귀를 바라는 보수 진영 간의 대결 구도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우선 교황청 2인자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이탈리아 추기경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적 분석한 세계 도박 사이트 베팅 추이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이 선출될 가능성이 28%로 가장 높게 점쳐졌습니다. 또 보수 진영을 이끄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뮬러, 헝가리의 교회법 전문가 페테르 에르되, 그리고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아 타글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다크호스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 주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이른바 콘클라베를 앞두고 굴뚝과 난로 등 시설물 설치가 바티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콘클라베와 관련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게시한 합성 사진과 인터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굴뚝을 달고 내부에는 투표 용지를 태울 난로도 설치합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콘클라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투표권 있는 추기경 135명 중 2명은 건강상 이유로, 1명은 교황청 재정 비리에 연루돼 불참합니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새 교황이 선출되면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콘클라베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안 나면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 2번 투표를 계속합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사진 게시와 인터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자신의 얼굴에 교황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병적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가톨릭 협의회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고선 엉뚱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No, I don't know. I have no preference. I must say we have a cardinal that happens to be out of a place called New York who's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지지하는 발언인데 AP통신은 오히려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출신 추기경 4명을 만난 것이 콘클라베 개입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서울 명동성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교황의 영면을 기도하는 애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주말 이른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 명동성당 지하성당 앞에 긴 줄을 이뤘습니다. 바티칸에서 거행되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을 앞두고 분향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하도 많은 기감되는 일을 세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자로서 본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자들은 고인이 편안함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곁에 머문 교황의 청빈한 발자취를 본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긴 줄을 기다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황의 한국 방문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14년 때도 광화문에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슬픔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많이 남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정말 본받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위로했던 모습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셨을 때 노란 리본 떼라는 얘기 듣고서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조문객 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힘없는 자의 벗으로서 사랑과 용기를 전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은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미사가 끝나면 교황의 관은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최종 안식처로 옮겨지는데 아직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이 운집할 걸로 보입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 앞에서 묵념을 올립니다. 장례미사에 참석하기 하루 전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아 고인의 평온한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일반인 조문이 허용된 사흘간 세계 각지에서 연일 1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He was a good man, and everybody feel something that they lost with his departure. So I think that is an emotion that cannot be translated in words. 교황청은 최소한의 새벽 시간만 제외하곤 밤새 조문객을 받았고 현지 시각 25일 오후 8시 마감 후 관을 봉인했습니다. C'était compliqué, on voulait assister à des bébés, et en fait, il y a tellement de monde que c'est difficile. 교황의 장례미사는 추기경단 단장 조반니 바티스타 추기경이 주례를 맡고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합니다. 주여 영원한 안식을 내리소서라는 입당송으로 시작해 기도와 성경 강독이 진행되고 레 추기경이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며 마무리됩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스타머 등 국가원수 50명과 군주 10명을 포함해 130여 개국 대표단도 함께합니다. 장례미사를 마치면 교황은 마지막 안식처로 택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운구행렬은 바티칸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유적지를 거쳐 약 6km를 이동합니다. 시민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사람 걸음 속도로 천천히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지난 2월 생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에서 늙음을 두려워 말라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 낮은 곳, 소외된 이들에게 향하며 선종 전날까지 대중 곁을 지켰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현직 교황으로는 역사상 처음 자서전을 냈습니다. 교황이 선종한 뒤 이 책의 주문량은 이전보다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소가 담긴 책이 명동성당 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쓴 자서전 희망입니다. 이 책은 교황 선종 뒤 나올 예정이었지만 25년마다 돌아오는 성스러운 해 희년을 맞아 출간 시점을 올해로 앞당겼습니다. Il vero protagonista è il Signore che mi ha portato per mano, mi ha portato avanti. E pregate per me, io pregherò per voi.
교황은 삼촌 결혼식에서 만난 여성의 마음을 빼앗겼던 일화나 어린 시절 영적 체험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녀님들의 이러한 자애로운 돌봄과 저의 깊은 영적 체험은 제 삶에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비밀 절차 콘클라베 순간도 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네 번째 투표에서 69표를 얻었을 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투표에서 교황 선출에 필요한 77표가 나왔을 때 박수갈채가 터져나와 결국 몇 표를 얻었는지 듣지 않았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서전은 대형 서점의 실시간 온라인 판매량 상위권에 올랐는데 출판사 측은 교황의 선종 직후 책 주문이 10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핫한 이슈를 직접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전 세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선종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도 빈소가 마련돼 오후 3시부터 조문이 시작되는데 교황이 생전 한국에 아주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만큼 그 추모하는 마음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즉위 이듬해인 2014년 8월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만나서 일일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했고 꽃동네를 찾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한국인 추기경 2명을 임명을 했고 한국의 천주교 순교자 124명을 복자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4년 이 방한했을 때나 2018년 부활절 미사 집전 뒤에 또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염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냈는데요. 여러 차례 방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교황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도 통하고 생김새도 그렇게 비슷한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입니까? 라고 하실 정도로 형제끼리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형제가 다시금 화해하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방북에 대한 뜻도 강하게 내비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생전에 무척 많은 어록을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 금기로 여겨졌던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도 아주 유연하고도 표용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개혁적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기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들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용기와 위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침 7시 반 향년 88살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해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가 줄을 잇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주혜 기자, 교황청 발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1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교황은 전 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과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가르쳤다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의 공식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뇌졸중일 수 있다는 보도가 이탈리아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교황의 유해가 이르면 23일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추기경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고령의 교황이 최근 한 달 넘게 입원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였죠. 고령의 교황은 지난 2월 호흡기 질환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38일 입원 기간 몇 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이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돼 지난달 23일 퇴원해 바티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진이 최소 6주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교황은 지난 6일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20일 일요일은 가톨릭에서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이었는데 교황은 이탈리아를 찾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또 부활절 미사 말미에 성 베드로 대성당 2층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성 베드로 광장을 차를 타고 돌면서 신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교황이 내놓은 부활절 메시지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평화 촉구였습니다. 네, 전 세계 애도 물결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우선 성 베드로 광장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들은 가톨릭 신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시는 관청 건물에 일제히 조기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해 88번 종을 울렸고요. 역시 파리의 명소 에펠탑은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뜻에서 21일 밤 불을 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톨릭 전통이 강한 스페인은 사흘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국인 아르헨티나와 이웃 브라질은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각국 정상의 애도 메시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교황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 사회 정의를 외치는 탁월한 목소리셨다며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이들이나 분쟁의 공포에 갇힌 사람들을 위하셨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도 교황의 선종 소식 앞에선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1기 때부터 이주민과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교황과 대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안식을 빈다며 신이 교황과 교황을 사랑한 모든 이를 축복하시기를 이라는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반에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해서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월요일 아침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서 그는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으로 38일간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몇 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돼 지난달 23일 퇴원한 뒤 바티칸으로 돌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최소 6주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교황은 지난 6일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12년 동안의 재위 기간 여러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으로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또 난민과 빈민, 여성과 아동 등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 줬고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주선을 해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